치명적인 간병인 보험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디 회사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저 보험왕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간병인 사유일당 역시 저 보험왕이 유튜브에 올려드릴 건데요. 24년 12월달 25년에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 중복가입이 안 된다, 여러가지 정말 진건과 같은 찌라시 같은 얘기가 있어서 정말 서두르게 급하게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더군다나요, 고지 위반하고 무리하게 빨리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24년 12월 달에 가입하신 내용과 지금 현재 가입한 내용 똑같다는 내용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간병인 사유일당 12월달 24년 12월달이랑 지금 25년 1월달 보험료가 똑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내가 삼성화재, 내가 DB손해보험, 내가 메리츠화재 가입을 했는데 내가 가입한 데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한 데가 있을까? 그런 비교를 하실 것 같아요. 20년 동안 납입을 한다 보면요, 그래도 돈 10원 한 장이라도 저렴한 쪽으로 가입을 하셔야죠. 두 번째로는 약관의 해석에 과연 약관이 보험금 잘 받을 수 있도록 고객 입장에서 간결하게 가입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약관 해석이 되어 있을까? 많은 분들 걱정과 의심과 그 여러가지 노심초사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저 보험왕이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업계 누적 2개, 3개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간병인 보험 가입할 때 주의사항, 치명적인 간병인 보험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디 회사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저 보험왕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간병인 보험 왜 필요하고 어떤 내용인지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나머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간병인 없는 간병이 가능할까? 이게 뭔 소리야?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간병인 없는 간병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자, 일단은 간병이 한계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체력적 한계가 있겠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 요즘에 간병인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13만원, 15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경제적 어려움. 그래서 일주일, 2주만 써도 돈 2, 300 후딱 깨집니다. 세 번째로는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환자가 화를 내거나 자신의 수고를 몰라줄 때, 이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오랜 간병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이런 부분도 있고, 맨 마지막으로는 본인 사망 시 환자가 혼자 남겨질 것을 두려움. 그래서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간병인 세상이란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간병인 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많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간병인 없는 간병인 가능할까? 가족 간병으로 인한 우울감, 불면증 여부예요. 가장 중요한 건 종종 있죠. 가족 간병으로 인한 우울감, 불면증이 종종 있고요. 그 두 번째는 매우 자주 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거의 없다. 네 번째는 전혀 없다. 자, 간병으로 본인 건강 악화, 그러한 편이다. 당연히 간병하면 일단 옆에 좀 몸 아픈 사람과 같이 있으면 왠지 나도 아파 보이잖아요. 느낌이 축 처지고, 그래서 그러한 편이고, 두 번째는 매우 그렇다. 세 번째로는 거의 그렇지 않다. 네 번째는 전혀 그렇지 않다. 다섯 번째로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한 편이다가 가장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간병인 세상이란 겁니다. 자, 요즘에는 면책 감액 없는 간병보험을 많이 가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간병인 보험 가입할 때는 특히 유병자 보험 중에 우리가 365, 365 유병자는 감액이 지급이 됩니다. 감액 없이 지급됩니다. 특히 이런 모든 것들. 근데 표준형 보험은 면책 감액이 없지만 요즘에 웬만한 보험회사들은요, 유병자 간편보험 안에 일단은 감액, 면책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면책 감액기가 없는 보험회사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면책 감액 없는 365, 365 여러가지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녹색 어디 회사인지 알 거예요. 일단 유병자 간편보험은 물론 1년 이내에 간병을 얼마나 쓰겠어요. 그래도
뭐 지금 바로 가입해서 내일 간병 있어도 90일 면책 1년 미만 시에 50%만 지급되는 이러한 독소 조항 없는 보험사로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자, 타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1년 미만 시에 보장 금액의 50%, 내가 20만원 가입했으면 1년 미만 시에는 10만원만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 노란색 어디 보험사인지 알죠? 자, 간병인 사용일당 1일 7만원 이상 시에는 100% 지급이고 1년 미만 시에는 50%만 지급이래요. 그리고 일단은 1년간 50%,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1년 미만 시에 사용했을 때는 50%만 지급이 되고요. 또한 7만원 미만 시에는 25%, 네, 그러니까 20만원에 10만원에 5만원이죠. 그러니까 1년 미만 시에 7만원 미만 썼으면 5만원은 지급되고요. 근데 1년 미만 시에는 감액기간이 있다 보니까 10만원만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액 면책 없는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은 바뀐 약관 해서, 예, 저 머리 때문에 안 보이죠? 뿅! 네, 일단은 지금 기존 거랑 그 다음에 지금 바뀐 거 내용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기존의 약관과 그 다음에 새로 바뀐 거, 일단 이 두 가지 뭐가 좋은지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바뀐 게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바뀐 게 좋은 걸 수도 있고, 이 내용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약관 개선이에요. 일단은 현행, 네, 현행 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일단은 파란색만 보시면 돼요. 간병인의 간병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약관 개선이죠. 지금 이제 약관이 변경된 내용은 S와 Z만 지금 바뀌었어요. S와 Z만 바뀌었고, 원래는 D 손해보험 그 다음에 M 화재 이 두 군데가 1월달에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같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S와 Z만 독립적으로 바뀌었고, 조만간 M 화재와 그 다음에 D 손해보험도 조만간 바뀔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은 S화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전에는 간병인의 사용을 했을 경우 이렇게 나왔잖아요. 기존에 모든 보험사가 그래요. 근데 S화재는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인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자, 이렇게 보면 실질적인 간병 서비스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야? 말이야 방구야?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전에는 간병인의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인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인 간병 서비스, 이게 좀 더 구체화가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간병인의 정의. 네, 두 번째 보시면 개인 간병인, 그래서 간병인 제공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간병인 제공 서비스예요. 근데 간병인의 정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 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좀 약간 복잡해졌어요. 그전에는 간병인 제공 서비스인데요, 지금은 개인 간병 또는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중개 서비스를 합법화해서 실제로 허락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전법상 직업소개 사업부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뜻이 뭐냐면 좀 더 구체화됐죠. 예전에는 우리가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지급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금융감독원에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약간은 변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S화재만 변경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변경이 안 됐습니다. 근데 조만간 변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전법, 직업 소개 사업 등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이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 자, 그전에는 보험금 청구하면 회사는 실제 간병인 사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간병인, 병원 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적인 증빙서류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죠?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보험금 청구에는 간병인 필요 사유죠. 간병인 필요 사유 등으로 인해서 증빙서류는
좀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간병인 사용 계약서나 간병인 사용 확인서, 세 번째로는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 근무 일지, 간호 기록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래서 간병 근무 일지나 간호 기록지. 근데 이런 거는 간병인 업체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병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간병인이 95% 이상은 간병 근무 일지나 간호 기록지를 거의 다 안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S화재만 변경이 되었고요. 지금 메르츠나 DB손해보, 죄송합니다. M사나 D사도 같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같이 변경을 안 하고 S화재만 변경되고 나머지는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자, 약관을 더 상세하게 명확한 것입니다. 이게 더 안 좋아진 게 아니에요. 약관을 더 상세하고 명확하게. 왜냐면 기존에는 약관 해석이 어설프다 보니까 A라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해주고 B라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안 해줘요. 근데 약관을 더 상세하게 명확히 해다 보니까 이런 명확하게 상세하게 한 것에 대해서 추가된 준비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기존 대비 보장 범위, 보장 내용, 그래서 변경 전혀 없음. 그래서 변경이 전혀 없고요. 좀 더 구체적인 서류가 필요하다는 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간병인 청구 서류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에 직업 소개소,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이게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전에는 이 내용 없어서 보험금 지급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소액인 경우 보험금 지급이 된 경우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직업 소개소에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간병인 필요 사유 및 실제 간병인 사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병인 사용 확인서, 그전에는 간병인 사용 확인서가 일단은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간병인 일단은 사용 확인서,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간병 근무일지 아니면은 간호 근무일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서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간병인 청구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청구서, 회사 양식과 사고 증명서, 진단서, 아니면 신분증,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서, 제출 시 간이 영수증,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